편집 좀 해볼까? 용량이 부족합니다. 하드디스크를 추가해주세요. 내 건 무제한인데? 아니야 곧.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구글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그런 기업이죠. 보통 구글에서 검색과 지메일, 구글 포토나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구글에는 워크스페이스라는 강력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예전에는 구글 G 스윗이라고 불렀었는데, 강력한 기능이 많아서 기업에서는 직원들 간의 효율적인 업무 협업과 관리가 가능하고, 에듀케이션 버전이라고 해서 학교를 위한 버전도 있어요. 이 에듀케이션 버전에서도 역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수, 연관된 기관들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평생 무료의 구글 드라이브 무제한이라는 강력한 기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최근 구글에서 유료로 전환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글 드라이브를 여전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랑 구글이 최근에 발표한 유료화 정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사실 뉴스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공유를 드리니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구글 드라이브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계정으로 워크스페이스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계정이 없는 졸업생에게는 새로운 계정을 제공 안 해주는 학교가 많았는데, 올해는 좀 대부분 학교가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계정을 발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도 작년에는 졸업생에 대해서 안 줬는데, 올해는 저도 새로운 계정을 받았고 지금 좀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다니던 학교에 수강 신청하는 이 포털에 들어가서 학교 메일을 클릭해보면 저는 이미 새로 메일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신규로 계정을 발급해주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이 워크스페이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간단하게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학교 계정인 h.kr 계정이 구글과 바로 연동이 돼서 워크스페이스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만에 학교 들어왔는데 성적이나 볼까? 0.88 사람이냐? 구글 드라이브를 실행해서 용량 부분을 보면 원래는 100GB 중에 40GB 사용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용한 용량만 나와 있죠. 자,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일단 2022년 7월까지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유예기간 같은 거죠. 어쨌든 에듀케이션에서는 2022년 7월까지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각 학교별로 100TB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학교에서 100TB면 굉장히 적은 용량이죠. 지금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74,000명 정도가 7100TB를 사용하고 있고, 고려대도 6400TB, 경희대는 용량은 모르겠지만 약 8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이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자료는 삭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만 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용량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2만 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찾아보니까 의외로 지금 재학생 기준으로도 좀 유명한 대학교들은 2만 명이 대부분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대학교들은 이제 내년에는 아마 1인당 용량 제한을 두고 또 졸업생은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겠죠. 어쨌든 1년 남았지만 지금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마 이 정책이 좀 바뀌거나 확정이 되는 대로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게 좀 조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워크스페이스 for 에듀케이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왜 구글은 2년 만에 이 무료화 정책을 유료화로 변경을 했을까요? 사실 예전에 보면 구글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학교도 학생들에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죠. 당연히 그런 용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학교를 보니까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산학연이 연계돼서도 연구를 하고, 학생들의 자료도 굉장히 많이 이 워크스페이스에 담아놓고 있다고 하네요. 모든 강의 자료도 그렇고 다 여기 담겨 있고, 그동안의 업무를 이 워크스페이스로 많이 변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특히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해서 그쪽도 지금 문제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글의 주수입원은 뭘까요? 당연히 예상하겠지만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입니다. 2019년에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31.6%의 점유율로 구글이 단연 1위였고, 이듬해에는 29.6%로 약 3%가 떨어졌어요. 그 자리를 경쟁사인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유료화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유료화로 바꾼 서비스들을 보면 우선 구글 포토가 있죠. 기존의 원본 사진도 저장 가능하고 무제한 용량이었던 게 15GB로 제한이 됐고 더 사용하려면 뭐 비용을 내라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또 방금 말한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원래 평생 무료에 무제한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유료화로 바뀌는 거고 세 번째로는 유튜브 광고가 있죠. 여기도 광고가 나올라나? 아무튼 이 광고가 원래는 이제 수익 인증이 된 그 채널에만 광고가 붙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독자가 한 명이어도 광고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수익 인증이 안 된 채널에서 나오는 그 광고 수익은 구글이 다 가져가고 있죠. 자, 요게 또 문제가 이제 이어지는 게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이어져요. 프리미엄 자체는 원래도 있었지만 요렇게 그 광고를 더 늘리면서 광고가 보기 싫으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해라.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액 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있죠. 30%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15%, 30% 매출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책정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은 의논 중이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강제 금지에 대한 법안도 입법 중이고 아무튼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구글이 유료화 정책을 좀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구글을 이런 서비스와 구글닷컴,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의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구글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와 딥러닝, 자율주행 이런 분야에서 구글이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구글 산하연구소인 X에서 독립한 대표적인 기업이 자율주행의 웨이모와 최근 산업용 로봇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인트린직이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미래형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캐나다의 D-Wave, 미국의 IBM에 이어 세계 특허 3위를 보유하고 있고 2019년 최초로 양자 우월성을 입증했으며 양자 컴퓨터 개발에서도 업계 선두권에 있습니다. 모바일 AP 분야에서도 최근 애플과 TSMC의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는데 구글 자체 모바일 AP인 텐서를 삼성과 협력 개발해서 생산도 삼성의 파운드리로 제작을 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고 이 텐서 AP가 하반기 픽셀 6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구글은 올해 1월 대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센터를 오픈한 것에 이어 올여름 최초로 구글 스토어를 오픈했죠. 그리고 미국 샌호세 지역에 하드웨어 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소비자용 제품보다는 프로토타입 기기의 생산에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근처에 5개의 건물을 매입해서 약 3,000명 정도가 사용 가능한 사무실로 리노베이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글은 확실히 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구글인 만큼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구글이 이런 유료화를 서두르는 것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한 작업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지와 구글의 유료화 정책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수순이긴 하지만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기업에 가중되고 결국은 이 소비자한테 돌아올 텐데 너무 빠르게 유료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유료화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